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주말 휴일 동안 좀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보시다시피 한 장대 음선 맞으면서 2.5%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 좀 편안히 못 쉬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 나왔죠. 오늘 아침에 저점 찍고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공통적으로 좀 나온 상황이에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셔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오늘 오전에 3% 넘게 빠졌었죠. 자, 저가가 3.1% 정도. 근데 뭐 종가는 0.46% 정도 하락하면서 아래 꼬리 달고 양선을 발생시켰고요. 대만 가권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36% 정도 하락했는데 아래 꼬리 달고 저 시가 근처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라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다들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시장이 0.33%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가 나왔어요. 오전장 지나면서 플러스 나오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1.11%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이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 방송을 하면서 뭐 오늘 시장 만약에 두들겨 맞고 시작하면 양선 나올 겁니다. 반등 나올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금요일에 그 공방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해서는 잘 캐치를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좀 어수선한데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앞에 있죠. 그래서 뭐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이 괜찮아질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전 세계를 좀 공포에 이렇게 몰아넣은 그 고용지표부터 미국 고용지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였었죠. 자, 비농업 일자리 요게 14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이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자, 이것도 이거예요. 이게 원래 16만 4천 건 정도가 예상치였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한 2만 2천 개 정도가 신규 일자리가 덜 늘었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요거죠, 요거. 자,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있고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 있고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게 있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 다음 달에 발표할 때 그 전월치를 수정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자, 근데 8만 9천 건이었는데 전달에 발표될 때는 11만 4천 건으로 발표됐습니다. 그것도 와, 이건 너무 좀 많이 좀 하락한 거 일자리가 너무 많이 좀 이렇게 증가폭이 줄어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된 경기 침체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두들겨 맞았었는데요. 거기서도 더 줄었습니다. 11만 4천 건에서 8만 9천 건으로 줄었으니 얼마나 전달치 수정분조차도 줄어든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충격을 줬고요. 자, 하지만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실업률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됐어요. 전달에 4.3%가 나왔는데 4.2%로 발표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좀 한숨을 좀 이렇게 아이고야 뭐 일단은 저 고용지표 이 비농업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도 기댈 언덕은 생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아침에 두들겨 맞고 시작했는데 자, 요거 우리나라 시장 한번 차분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였었죠. 자, 일단 뭐 지수 차트를 먼저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먼저 볼게요. 자, 요거 분 차트입니다. 아침에 좀 갭으로 두들겨 맞고 시작해서 악몽이 되살아나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자, 근데 그러고 난 다음 살짝 반등 나와서 눌러줬다가 하루 종일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오늘은 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제대로 좀 반등을 못했는데 아침에 제가 봤을 때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6배 정도 많았어요. 양시장 합쳐갖고. 거의 관심 종목에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 없었는데 그때 보니까 지금 종가 무렵에 보면 상승 종목이 훨씬 많은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종목별로는 야, 이만큼 이렇게 너무 많이 빠졌어. 반등 나올 때 됐어라는
그런 심리도 많이 작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지수 자체는 코스피가 살짝 마이너스권을 기록했어도 저 느끼는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좋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봉으로 한번 보면요. 자, 코스피 시장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전저점이 있는 자리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필요한 자리에서 나와준 반등입니다. 자, 이게 8월 5일 날 코스피 7.8% 빠질 때 그때였었죠. 그랬다가 한번 반등 나왔다가 쭉 밀렸는데 여기서 지금 뭐 더 아래로 이렇게 깨고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보면 이 자리는 극히 이례적이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미국 시장 보면 저 때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낙폭은 좀 컸지만 그렇게 저 전저점을 깨거나 그럴 만한 시장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자리, 그런 자리에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좀 반가운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수급 상황은 일단 저 외국인들 보게 되면 현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물 쪽에서는 많이 팝니다. 오늘도 5천억 정도 팔았고요. 자, 요거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자, 근데 올해 외국인들 매수한 금액이 20조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좀 매도가 나와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나쁜 수급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여기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 오늘 350억 정도를 매도를 쳤죠. 자, 근데 장중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장중에는 장 초반 오전장부터 시작해서 갖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뭐 한 2천 몇백억 정도, 2,300억 정도까지 매수를 좀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번 주는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월물을 차월물로 이렇게 롤오버 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자, 이건 뭔 얘기냐? 지금 오전장에 매수가 막 들어오면서 차월물에 대한 미결제 약정이 막 늘어났었습니다. 차월물 미결제 약정이 외국인들 오늘 오전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막 늘어났다라는 거는 당월물은 조금 정리하면서 차월물 매수로 좀 옮겨 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뭐 오늘 하루만 이래서 좋은 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도 외국인들 매수였으면 좀 더 좋을 뻔했는데요. 내일하고 모레 그 다음 날 화, 수, 목 이렇게 롤오버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롤오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외국인들이 차월물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지 보시고요. 거기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차월물 미결제 약정이 막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그건 좋은 신호예요. 하지만 뭐 되게 많이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막 치면서 이 차월물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수급입니다. 자, 하지만 뭐 오늘 이 외국인들 35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장중에 미결제 약정 부분들은 늘어나는 과정에서 차월물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차월물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후에 매도 나온 것들이요. 352억 정도 매도였는데 이거는 당월물 미결제 약정이 막 줄면서 매도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320억 수급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데요. 자, 이 목요일까지는 조금 좀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반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좀 이렇게 내일하고 뭐 오늘 움직인 모습 보면 내일 정도도 시장이 조금 괜찮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만기 근처에선 조금 뭐 이렇게 정체돼 있거나 좀 눌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시면 외국인들 여기 지금 오늘 정도에는 외국인들 뭐 옵션 시장에서 콜 매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31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자, 이거 이번물 시작하면서 외국인들 콜옵션 매도를 굉장히 많이 쳤죠. 콜옵션 매도 포지션은 옆으로 기거나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입니다. 자, 이 얘기인즉슨 지금 이쪽에서 매도 쳤던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좀 차익 실현 욕구도 나올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안 나옵니다. 지금 외국인들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한 370억이 넘어가요. 콜 매도 포지션이. 자, 이 370억이 넘어가는 이 정도 숫자가 되면 시장이 좀 급등이 나오게 되면 조금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 전에 매도 쳐놓은 게 있어갖고 아주 큰 타격이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뭐 내일하고 모레하고 뭐 이렇게 연속적으로 만약에 강한 반등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만기 근처에서는 좀 누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 풋옵션 수급은 뭐 이번 물에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풋 매수가 좀 있는데 요거는 외국인들은 그런 수급입니다. 이거 푼 매도 쳐놨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청산하는 그런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아주 크게 뭐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시장 지금 만기 방금 말씀드렸듯이 만기에 대한 그런 영향이 조금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만기가 지나고 나면 목요일이 지나고 나면 금요일까지 거래를 하면 추석 연휴잖아요.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뭐 좀 질러놓고 연휴 보내자 이런 분들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기하고 추석 연휴 뭐 이런 부분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되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저는 근데 추석 연휴 이후에는 시장이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딱 그렇게 걸렸어요. 다음 주 월, 화, 수요일까지 휴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발표가 돼요. 거기서 파월 의장도 연설을 하죠. 자,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뭐 0.5를 하든 0.25를 하든 제 생각에는 뭐 0.25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향후에 경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리 인하는 계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시장을 조금 좀 이렇게 안정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추석 이후에는 뭐 만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연휴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미국 시장도 연준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좀 반등이 나올 걸로 보이고 그럼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시장이 좀 출렁출렁하고 뭐 그런다고 주식을 이 상태에서 뭐 매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좀 현명한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실적은 또 향후에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주가만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추석 연휴 이후에는 좀 긍정적일 걸로 상승할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오늘 이쪽도 되게 지수가 1%가 넘게 올라왔어요. 지수가 1%가 넘게 뭐 상당히 탄력 있는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쪽에서는 2차 전지 쪽이 지금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신저가를 뚫고 내려갑니다. 52주 신저가예요. 계속해서 땅굴 파고 내려가던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1.1% 정도가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 코스피 지수는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급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수급 상황 한번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한 867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했죠. 자, 근데 그 전에도 뭐 조금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오늘 867억 정도 매수한 거는 시장이 좀 급락하니까 야,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도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들어온 수급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모습이죠. 외국인들은 외국인들 코스닥하고 그다음 기관이
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동반 매수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코스피 대비해 갖고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에는 한 가지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제가 이번 주가 목요일 동시 만기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서 외국인들 품매도가 많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 시장은 그 옵션 쪽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또 그동안 하락한 낙폭도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 주에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런 말씀을 굉장히 요즘이 아니라 한 몇 달 전부터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죠. 하반기의 주도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약바이오 이 시간이나 거인의 시선이나 이런 데서도 제약바이오 쪽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오늘 시장도 단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이 저렇게 빠졌으면 코스닥 지수 자체가 플러스 나오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건 이 제약바이오가 그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 제약바이오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주도주 섹터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거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제가 화면을 켜놨는데요.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 대선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지난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또 해리스가 상당히 치고 올라왔는데 지난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들 이런 것들 보면 또 트럼프가 살짝 올라서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거는 미국의 TV 토론이 있죠. 그 TV 토론에서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요. 공통분모를 좀 찾아보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공통분모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공통분모가 될 거예요. 자, 해리스가 얘기하는 해리스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약가를 인하하겠다. 트럼프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경쟁을 유발시켜서 약가 인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둘 다 공통분모는 약가 인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오바마가 대통령 했을 때 그때 제약바이오 쪽 좋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그때 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좋았어요. 트럼프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약가 내려 안 내려 그럼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 막 수입해갖고 허가 잘해주고 막 그래갖고 경쟁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트럼프 스타일이 협박 스타일이죠. 일단 확 질러놓고 보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바마가 대통령 할 때도 그렇고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도 그렇고 약가는 약가 인하로 쪼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되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진짜 분명한 이유가 있죠. 작년에 실적 나온 걸 보게 되면 작년보다 올해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비용들 합병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비용으로 떨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작년 정도 수준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나아지든가 그 정도로 나올 것 같고 내년에는요 엄청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2배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컨센서스 예상치들 나오는 거 보면 내년에 한 1조 6천억 정도 보더라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6천억대 중반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요 2배 훨씬 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또 어느 정도는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뭐냐 하면 진펜트라가 6월 달부터 매출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보험사 이쪽에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펜트라 처방은 훨씬 더 늘어날 거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어요. 근데 뭐 복잡하면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 이익 엄청나게 많이 좋아질 거야.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자, 주가는 보시게 되면 여기가 올해 1월 달이네요. 올해 1월 2일 날 24만 1,000원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상당히 좀 탄력 있는 움직임이 나와서 올해 1년 내내 어떻게 됐습니까? 쭉 밀었다가 박스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보시면 박스권 하단부 근처에 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일로절로 쫓아다니면서 잡고 매매하고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데요. 자, 이거 야인시대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드린 것 중에 8종목이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어요. 그 종목들 전부 다 쫓아가서 저 위에 있을 때 추천드린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저 밑에 있을 때 남들 얘기 하나도 안 할 때, 그리고 사기 좋을 때, 주가 쌀 때, 그럴 때 말씀드린 종목들이에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야인시대에서 얼마 전에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좀 리뷰를 해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 잘 보시고요. 자, 셀트리온 말고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단기로 조금 뭐 볼만한 그런 건 없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일약품이라는 종목 있죠. 뭐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원료의약품 만들고 우리 코엔자임 Q10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원료의약품들 만들고 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해리스 수혜주들이 해리스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바이든이 그거 보고 뭐 사람들이 트럼프가 해리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뭐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생각했는지 트럼프도 나도 어느 정도는 그거 허용해 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자, 주식 쫓아가면서 매매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수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2,200원 근처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샀고 누군가는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판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밑에서 잘 매수한 사람들일 거예요. 만약에 이때 못 팔고 그냥 들고 있다라면 이거 얼마입니까? 굉장히 크게 손실 났어요. 지금 자리는 그런 자리잖아요. 여기 7월 달에 저점 찍었던 자리 그 근처까지 거의 다 와서 오늘 이제 겨우 좀 양선을 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리화나 관련주로 엮이는데 이게 뭐 왜 그러냐면 저 카나비스 메디칼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게 저 마리화나를 연구합니다. 근데 이 화일약품이 49.15%를 보유하고 있고 오성첨단 소재가 50.15%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좀 마리화나 관련주로 오성첨단 소재하고 두 개 다 엮이는데요. 뭐 저 오성첨단 소재는 본업이 제약바이오는 아니니까 화일약품 이런 거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많이 빠졌어요. 뭐 어느 정도 짧게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AI 로봇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오늘은 뭐 AI면 AI, 로봇이면 로봇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냥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또 로봇하고 AI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로봇 쪽은 성장은 정해진 경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아니 나중에 이거 말고 어떤 쪽이 더 얘네들보다 더 성장하겠습니까? 더 클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물론 뭐 AI 고점 막 이런 얘기들 하지만 먼저 많이 조정받은 AI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은 한번 노려볼 만하죠.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뭐 작년에 한번 급등 나왔다가 좀 한 1년 이상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화면에 보이는 건 솔트룩스입니다. 지금 적자 기업이에요. 요거는 근데 작년에 실적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매출액이 1년 매출액이 한 60억 조금 넘었어요. 뭐 매출만 보면 형편없는 회사죠. 근데 올해 매출액 1분기 매출액이 6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 매출액이 120억이 나왔어요. 1, 2분기 합치면 180억이 나왔습니다. 1, 2분기만 합쳐도 작년 1년 매출의 3배 정도가 돼요. 자, 이런 거 성장주들을 하려면 이렇게 최소한 매출이라도 늘어나는 거, 이 부분이 확인된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 AI 주식이죠.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300억대, 올해 영업이익이 한 500억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4천억대 있는 거죠. 자, 굉장히 안정된 종목이에요. AI 소프트웨어라고 뭐 되게 이상한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좀 안정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PBR 기준으로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이거 영업이익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현재 주가는 실적 성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급등했다가 올해 초에 급등했다가 뭐 왔다 갔다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저점을 조금 높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AI 소프트웨어 중에 안정적인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사용주들은, 고용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올라가면, 인건비 계속 올라가면, 예, 로봇을 많이 써야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상해에서 있었던 로봇, 세계 로봇 컨퍼런스에 보게 되면 이게 결코 먼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미국 대선 정책에 따라서 수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로봇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로봇 주식을 매매를 하시려면 이런 걸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뭐 가끔 뭐 지난주에는 PNX 미케닉스 이런 종목들도 말씀드려갖고 오늘 또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목요일 동시만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연휴가 있어서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는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성장성이 뚜렷한데 많이 시장 때문에 같이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을 노리신다라면 지금 이 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고요. 저녁에 또 성장성이 뚜렷한데 많이 빠진 종목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